김해 시가 260억 원짜리 터미널 건물에 대해 기부 체납을 받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창원의 기존 아파트 물량의 30%에 이르는 6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돼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롯데가 18년 만에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좋은 조건으로 조선소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만 받아 가로챈 40대가 검거됐습니다. 취업난 속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KBS 창원이 연속 보도한 신세계 김해터미널의 기부 체납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신세계가 기부 체납하겠다던 260억 원짜리 터미널 건물을 김해시가 받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기존 입장을 바꿔서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가 외동에 들어선 새 여객터미널 건물을 신세계로부터 기부 체납받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기부 체납받는 게 불가능하다며 계속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기부 체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현재 김해시는 시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신세계와 이마트의 요구에서 터미널을 기부 체납받기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터미널 기부 체납을 이유로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을 돌파했지만 이후 법적 문제를 내세우며 기부 체납을 거부해왔습니다. 터미널 기부 체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 48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양도 행위로 보는 결과가 되어 터미널 시설의 기부 체납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KBS가 국토교통부에 취재한 결과 김해시의 주장이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부 체납 관련 면허권이 포함되는지도 그렇고 35조가 해당되는지잖아요. 법령이 기부 체납에 대한 거는 아무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갖다 거기 되는 거는 아니다. 제 입장입니다. 기부 체납 불가에서 다시 입장을 번복한 김해시의 부실한 행정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창원에 아파트 6만여 가구가 새로 공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1,400여 가구 대단지입니다. 39사단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도 6,100가구, 한국철강터 4,200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에 계획된 아파트는 19,000여 가구, 진해구에도 1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마산 하포구 15,000여 가구 등 2020년까지 창원 전체 공급량은 6만 1,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아파트가 21만 9천 가구니까 4년여 동안 지금의 30% 가까운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창원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1월 처음으로 하락했고 소폭이지만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산업 침체에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면서 아파트 가격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시 주택 보급률은 107.6%, 6만여 가구가 늘어나더라도 과잉이 아니라는 게 창원시 판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물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구 수를 갖다가 공제하고 3만 8천 세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아마 늘어나는. 출퇴근 권역인 인근 김해시의 장유면과 진영읍에서도 2020년까지 2만 8천여 가구가 건축될 계획이어서 창원 아파트 공급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롯데가 김해 관광유통단지에 짓겠다던 시설 6개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18년 만에 김해시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롯데가 지난달 26일 김해시에 관광유통단지 미착공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8년 김해 관광유통단지 첫 삽을 뜬 지 18년 만입니다. 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 받으면 9월 달부터 공사할 거죠. 당초 그 약속했던 대로 일단 뭐 사업을 진행한다. 뭐 그게 제일 크겠죠. 롯데의 사업 추진 계획안에는 대규모 테마파크와 객실 300여 개 규모의 호텔, 대형마트 등 시설 6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가 준공된 건 지난 2013년 9월. 준공 3년째인 오는 9월 8일까지 롯데가 약속한 6개 시설을 착공하지 않으면 경상남도는 내년 3월부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산평가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편법 쓰지 말고 20년 동안 기다려온 지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는 정도 경쟁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롯데는 이달 안에 지역 공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8월쯤 인허가 승인이 나면 9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롯데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곳 관광유통단지의 남은 사업을 대충 추진하지는 않는지 경상남도와 김해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 속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년 동안 가로챈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보너스와 성과급, 저렴한 아파트 구입 기회까지. 44살 조모 씨가 돈을 받고 구해준다던 일자리 조건입니다. 통영에 사는 38살 김영준 씨 가족도 조 씨 말을 믿고 김 씨의 취업을 부탁하며 대출까지 받아 6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뭐 정직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돈을 받은 조 씨는 유명 조선소 노동조합에서 일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의심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이어가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로 지내던지 아니면은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 얼굴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쌓아온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조 씨는 또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조 씨가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조 씨는 이 돈을 필리핀과 중국 등 해외여행에 쓰는 등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일부러 뭐 그렇게 막 한 건 아닙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에도 똑같은 취업 사기로 4천여만 원을 가로채 처벌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경남 당선자 3명이 경남도에 업무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경수, 서형수 당선자 3명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주요 현안에 경남 당선자와의 논의를 위해 반기나 분기별 업무 협의를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제의했습니다. 이들 당선자들은 경남교육청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의 달 기념 행사와 행복축제 등이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행사입니다. 행사에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군 탐색 체험 등 271개 부스가 운영되고 200여 명이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경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당선자들의 의정활동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매니페스토 본부는 또 20대 당선자들이 임기 동안 공약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를 언론 등에 공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경남 매니페스토 본부는 2018년에 국회의원 중간 평가를 하고 2020년에 임기 만료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정교육재단이 의령군에 이종환 생가 소유권을 넘길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의령군이 관정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이종환 생가 소유권 이전 요구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의령군은 이종환 생가 기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소송을 내서 1심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공업지구 개발이 추진돼 지역 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1995년 낙동강 식수원 오염을 일으켰던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122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 유통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환경 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 등은 산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박중훈 교육감은 오늘 제3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산 구암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교사들과 함께 스승의 날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박 교육감은 교원 행정 업무를 줄이고 교권을 지키는 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